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말들이 어디선가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지 4개의 말에서 10개의 말로 변화되었는데, 또 사람들은 느낌이 둔화되고 거칠어져서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여기에서 말이 또 새롭게 분화됩니다. 그 분화되는 언어들이 어떤 거냐면 요, 유, 여, 야, 에, 예, 이, 의 이런 말들이 생겨나죠. 여기에서 위에는 비읍은 쌍비읍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옷이 쌍시옷, 치읓, 쌍치읓이 생기고, 기역에서는 쌍기역, 키역, 쌍디귿, 티읕 이런 언어들이 새로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생긴 언어들을 이제 제가 3세대 언어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생기냐면 시흥이 생깁니다. 그래서 17개가 생겨나서 언어가, 문자가 총 27에 4개, 그래서 합해서 31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 때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최초의 언어는 4개였고 2세대 언어는 10개였고 3세대 언어는 17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31개가 상하 좌우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물을 방바닥에 엎질르거나 눈에 잘 트이는 잉크 한 병을 엎질르면 양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잉크를 다 모아서 잉크병에 넣으면 그냥 손바닥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복잡하고 많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다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말과 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방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잉크 한 병처럼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언젠가는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언어의 해석이 지금 우리가 쓰이는 언어하고 처음의 언어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비읍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언어는 우선 한 개가 단어입니다. 한 개. 우리는 어머니가 하나의 단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합성어거나 줄임말이거나 수거입니다. 원래 단어는 이 어가 하나입니다. 그 한 개가 원래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어원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보려면, 정확하게 찾으려면 언어가 만들어진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실상이, 말의 실상이 어떤 거냐면, 첫째가 단어는 한 개였다. 두 번째는 샌소리도 없었다. 샌소리, 치읓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언어는 없었다. 세 번째는 뭐 된소리 언어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참이라는 거는 샌소리가 됐는데, 참의 진짜 의미를 알으려면 이거를 처음 언어로 환원시켜야 된다.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참이라는 얘기가 원래 잠이라는 얘기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단어는 한 개이고 샌소리, 된소리가 없었고, 네 번째는 시, 비, 히, 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있는다는 의미였다. 있다라는 의미였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이 언어를 생각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 언어는 원래 수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은 각기 수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서양식으로 파장의 명칭이 있습니다. 파장을 명칭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은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그다음에 감마파.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했을 때 미음에서 기억이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감마파는 이 맨 아래입니다. 그런데 현재 순서는 이게 바뀌어서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그 바뀌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언어에 무지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언어가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파장에 호칭을 붙이는데, 베타파라는 얘기는 즉 혼의 파장입니다. 혼의 파장. 알파파는 아래 파장, 세타파는 살의 파장입니다. 세포의 파장. 그 다음에 이 감마파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때 파장, 움직임의 파장, 사람이 활동할 때 파장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든다면 혼의 파장이 1cm라고 그러면 알파파는 2cm이고 세타파는 3cm고, 그 다음에 감마파는 움직이니까 한 10cm 파장일 겁니다. 이런 파장의 형태를 이런 명칭으로 호칭을 하는데, 이 명칭은 생명이 혼에서 알로, 살로, 몸으로 변화하는 그 명칭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어느 사이에 요게 바뀌었어요. 세타파하고 알파파하고. 그러니까 왜 내가 요걸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어원을 완벽히 알면, 어원을 완벽히 이해하고 나면 이 세상의 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든가 화학이라든가 언어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을 어원으로 환원시켜서 해석을 하면 해석하지 못할 경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 하나하나 가지고 현재 쓰이는 의미와 처음에 그 언어가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내가 얘기를 하면 맞아 이럴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 보다입니다. 보다. 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언어 개념으로 보면 눈으로 이렇게 저 사물을 쳐다보고 있다는 의미인데, 원래 이 언어를 만들 때 사람들의 생각은 비읍이니까 지금 말로 혼입니다. 다는 지금 말로 하면 이겁니다. 닿다. 혼이 닿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산을 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눈으로 산을 보는 게 아니고 산이 보인다는 것은 내 혼이 산에 가서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혼이, 내 이 육체적인 눈이 산을 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혼이 여기에서 걸어가서 아니면 뿅 하고 날아가서 산에 가서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닿자는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닿자는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닿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만져보다. 만지는 건 손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다가 붙습니다. 먹어보다. 그건 혀로 합니다. 그런데 또 먹어보답니다. 그쵸? 근데 왜 아무 대답들이 없어요? 만져보다, 먹어보다, 입어보다. 입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끝에 보답니다. 그건 뭐냐면 좀 전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혼이 하고 혼이 확인하고 혼이 사물하고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면 이게 한 20개가 넘습니다. 뭐뭐 해보다, 뭐 경험해보다, 노래해보다. 그렇죠? 우리가 보다 하나를 가지고도 현재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원래 말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얼마만한 거리가 생겼나, 그 거리만큼 이 좌우 거리를 수직으로 놓으면 문화의 본질이 이만큼 고급에서 저급으로 하강이 되었고 사람들이 느낌도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경직되고 둔탁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산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싶어 합니다. 바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다는 닿았답니다. 닿다. 바는 원래 어원이 밭입니다. 밭. 이 얘기가 이게 받침이 달라지면 우리가 농사 짓는 이 밭과 이 밭이 똑같습니다. 뭔가 받다, 뭔가 받아들인다. 원래 바다라고 하는 거는 냇물이든지 산물이든지 뭔 물이든지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산에 있는 밭들도 어떤 씨앗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닿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닥입니다. 바닥. 우리가 꼴등을 바닥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이 바닥입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게 하소서. 낮은 곳이 도대체 얼마만큼이 낮은 곳인지는 수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발 10,000m 산 꼭대기에 현재 있는데 신이여 나를 낮은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해발 5,000m인지 해발 2,000m인지 해발 0m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낮은 곳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신이시여 나를 바닥에 임하게 하소서. 확실합니다. 바닥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해발은 원래 바다의 수면을 해발 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맨 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발이 마이너스 2,000인지 3,000m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원래 바다는 바닥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낮은 곳에 임하려면 바다의 바닥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의미하고 그 옛날 언젠가 그 옛날 그 사람들이 저 말을 만들었을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 생각은 현재 국어사전은 말의 쓰임으로만 정리한 거고,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전은 말의 의미를 총정리한 사전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의 성기 이름이 호칭이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봇입. 이게 혼이라고 그랬죠. 비읍이 혼, 생명, 생명체, 생명력, 이게 이거의 의미입니다. 비읍의 의미.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 이름이 봇이십니다. 생명력을 잇는, 생명체를 잇는, 생명력을 잇는, 그러다가 말이, 처음의 언어들은, 처음의 말은 모두 받침이 있었다. 어원을, 현재 언어를 어원으로 복원을 시키려면 현재 받침 없는 모든 언어 밑에 받침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 어원으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침이 없는 언어들은 최신의 언어들입니다. 원래 언어들은 다 밑에 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순서를 알아보려면 그 민족이 쓰는 언어들의 받침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어들은 다 받침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다음 그 언어를 이어받은 민족은 뭐 3분의 1이 받침이 없어질 거고, 없어졌을 거고,
그 다음 또 몇천 년 흘러서 그 다음에 언어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한 60%가 받침이 없고 그 다음 해가지고 받침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맨 끝에 그 언어를 물려받은 사람인데,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언어보다 일본어가 받침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본 언어보다 우리 언어가 좀 오래된 언어죠. 그 다음에 우리 언어보다 스메르 언어가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스메르 언어가 제일 오래된 언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언어는 스메르 언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도 발음이 밑에 받침이 없어졌죠. 하늘인데 스메르 언어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하늘에서 우리는 한 개만 받침이 없어졌는데 거기는 두 개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길이라고 하는데 스메르 언어는 기르라고 한답니다. 받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받침이 없어졌기 때문에 받침이 언어의 오래됨과 그 언어를 이어받아서 나중에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다. 그래서 이거로 보면 스메르 언어보다 우리 언어가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이 언어 의미를 얘기하다가 좀 삽sob으로 빠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을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우랄 알타이어보다 더 먼저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어의 받침을 우리말하고 비교해 보면 그건 확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봇잇이라고 했는데 이 받침이 없어집니다. 받침이 없어지고 밑에 지읒이 이쪽으로 올라 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호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는 즐거움에 사용되려는 게 아니고 혼과 생명력, 생명체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읍자 언어에서 그 친구를 보시라고 그럽니다. 친구를 보시라고 그러는데 이 벗은 옷을 벗다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친구라는 거는 옷을 벗고 만나는 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읍자 언어가 뭐냐면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혼처럼 만나는 게 친구입니다. 혼은 형체가 없죠. 우리가 뭐 걸림없는 사이, 허물 없는 사이, 허물 없는 게 뭡니까?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보시라고 옛날엔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혼과 혼이 만나는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괜히 보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보시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그게 실증이 났는데 그게 100년 전인지 200년 전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도 액센트가 세졌으니까 진입니다. 진구예요. 진구. 원래 어원으로 보면 그러니까 친하다는 그 친이 진인데 우리가 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진국은 뭐냐면 솥뼈를 다려서 만들어지는 국물이 진구가 돼요. 그렇게 오래 다려진 사이를 얘기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언어가 변화했는데 그 변화가 발달이 아니라 퇴보한 거죠. 처음에 언어 만들었던 사람들의 의도가 언어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의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부처의 원래 언어가 붓다거든요. 이것도 빛이 그냥 닿았다. 생명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붓다라는 것.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붓다를 한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부처가 됐는데, 부처가 특별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붓다라고 하는 건 그냥 혼으로 있다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두 발이 이 땅에 닿은 모든 생명들을 붓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붓다. 그래, 강물이 붓다. 살이 붓다. 그 처음에 쓰였을 때는 생명이 그냥 혼이 이 땅에 왔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원래 그 육체에 또 새로운 살들이 붙은 거를 붓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뭔 얘기가 있냐면 바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람이 이게 원래 한문으로 소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언어로는 창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소원이 있어야 창조를 시작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이나 창조나 사실은 한 말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창조의 행위가 시작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한문으로 이제 풍이라고 하는 또 바람도 있죠. 그런데 원래 바람이라고 하는 언어는 밭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로 하면 생명의 알이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허이허이 부는 이 바람도 생명의 알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소원도 그 소원이 어디에 쓰여야 하냐면 생명의 알들이 부화하는 데 쓰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창조는 무엇이 창조냐면 생명의 저 알들을 부화시키는 데에 쓰여야 하는 게 올바른 창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체를 괴롭히거나 생명체를 파괴하는 생각이나 소원이나 그런 창조 행위는 그거는 이미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원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잊혀진 언어들을 새로 생각해서 그 의미를 복원한들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 생각 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응의 언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응의 언어를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름이라는 말이죠. 아름답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아름답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어느 표현은 아주 참 잘 하셨는데 사실은 틀린 말씀입니다. 의미가. 왜 그러냐면 아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원이 알이 움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알이 움트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탄생이 있고 알에서 막 부화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알이 움트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장이 있습니다. 1mm 1mm씩 크는 거를 움트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올 다이아몬드는 생명이 아니죠. 아름답다는 생명체에게만 붙일 수 있는 감탄사입니다. 광물질이나 생명이 없는 거에는 아름답다를 절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그 한아름이 나무도 한아름인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한아름에 안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생명을 내 품에 안았다는 거는 내 품 안에서 알이 움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텄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무생물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노을이 아름답다, 다이아몬드가 아름답다, 그거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다, 알타, 그러니까 요게 해방되고 나서 한글학자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알타를 그냥 우리가 무슨 이렇게 모르던 거를 알게 된 거를 아예 리을을 썼는데 아픈 상태 알다, 그거는 리을에 시음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주 다르게 됐는데 앓고 나면, 아프고 나면 인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는 거는 진리를 아는 시간인 거죠. 진리를 아는 시간인데 그걸 한글학자들이 밑에 받침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서 의미가 다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알다는 지고 알타는 환이 된 거지, 아픈 거. 근데 사실은 둘 다 알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언어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제일 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편. 근데 사실은 원래 언어는 명사, 형용사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현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한편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돼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편을 우리 편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돼지 우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돼지들이 사는 그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돼지들이 거의 비슷한 파장으로 움직이는 그들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있는 곳, 뭐 공간의 이름이 아니에요. 돼지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도 파장이
파장이 베타파로 움직이는 사람들만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파장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파장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러고, 베타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타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이어서, 이 웃이 뭐냐? 음이거든요. 우리를 이어서 움터놨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술용어로 하면 이방문이에요. 위아래로 가면 이제 사방문의가 되는 건데, 우리를 이어서 움텄다. 그래서 이웃이 자꾸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요새 심리에서 얘기하는 인간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같은 사람, 한 형제라도 파장이 다르면 우리라고 그럴 수가 없죠. 남남이죠. 파장이 같다는 거는 생각이 같은 거고, 여러 가지 패턴이 이제 같다는 의미니까. 우리는 어른들이 철이 안 나면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언어가 알잇입니다. 알 속에 그냥 이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이가 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외부가 안 보이죠. 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는 나만 보이죠. 그게 아이예요. 알 속에 아직도 이어 있는 사람.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른이나 아른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를 알아쉽게, 아른이라고 하는 거는 알이 움텄다는 말의 변화입니다. 그럼 알이 움텄으니까 알에서 부화되어서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세상이 보이죠.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상관없이 너를 못 보고 나만 보면 알 속에 있는 아이인 거죠. 그리고 아이지만 너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껍데기를 까고 최소 요 정도 머리라도 세상을, 밖을, 그리고 너를, 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아이와 어린 차이, 알로 계속 알 속에서 이어져 있는 사람은 아이고, 깨고 알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글학자들이 해방 후에 한글을 정리하면서 밑에 받침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한국 사람의 고유한 한국인의 철학을 훼손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없다입니다. 없다. 없다가 이게 한문으로 무예요. 근데 이 없다가 한문으로 무니까 어에 비읍시오 돼서 한문으로 무는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없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엎드리다, 물을 엎지르다, 그것도 없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이 언어들이 각기 달라요. 1번 다르고 2번 다르고 3번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 유예요. 유를 이제는 있다라고 써요. 쌍시옷으로 쓰고 쭉 이어있다는 홀시옷을 써요. 그러면 유, 있다가 한문으로 우리가 유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존재라고 그래요. 그죠? 존재가 있을 존, 있을 재예요. 근데 언어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는 무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얘기가 있을 존, 있을 재인데 이게 유가 아니라 원래는 있는다는 말이 되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공간에, 이 시간 안에 우리 눈 안에 쭉 이어지는 상태가 있는 것이고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쭉 이어가는 게 생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예요. 생명을 있고 또 있고, 그리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게 존재지. 그냥 유의 그 쌍시오타는 있다가 아니에요. 이어가다는 의미예요. 이어가다. 그러면 무유의 의미가 그런데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거는 아기를 없다예요. 그런데 아기를 앞에 안고 있다 그러면 유죠. 내 눈안에 계속 이어 있으니까. 안고 있다, 존재한다, 없다. 아기를 업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이어지지 않아요. 없다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내 존재는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제가, 내 존재가 저 카메라 뒤로 가면 저 강단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카메라 뒤에 있다는 건 카메라가 나를 업은 거죠. 이 촬영기가 나를 업고 있으니까 내 존재는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세상에 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존재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욕이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한다면, 아기를 업어서 안 보이는 게 무라고 한다면, 무욕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을 이렇게 등에 업으면 무욕이라는 거죠.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끌어안고 보따리를 끌어안으면 이게 다 막히죠. 황금 이만한 게 있는데 이걸 안고 가면 막혀서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엄마, 아빠, 형제 다 안 보여요.
그게 유욕인데 이 요만 황금을 업고 가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 게 유욕이라는 거죠. 내 얘기는 업고 가는 게 유욕이다. 욕심을 업고 가면 유욕이고 안고 가면 업고 가면 무욕이고 안고 가면 유욕이다.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가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받침 하나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절망적으로 변화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무자에 있는 게 뭐냐면 무위라는 말이 있어요. 무위. 근데 무위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다는 건데 이게 이 없다, 비읍시옷이 아니라 그냥 애기 없다로 하는 그 무위면, 이 무위면 남들이 안 보이게 일하는 게 무위예요. 남들이 안 보이게 일하는 게 무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얘기 많이 하냐면 무상. 이거 무상하면 생각을 없애라는 건데 존재하지 않게 1초에 7번 세포에서 파장을 치는데 그게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없애요? 사망하면 오히려 7번이 아니라 1초에 10의 15승을 파동을 치는데 사망하면 생각이 더 빠르게 많아지는데 결국은 무상이라고 하는 건 애기를 업은 것처럼 생각을 뒤에 놓고 한가하게 생각하는 게 무상인 거죠. 여러분들이 무자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서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단지 여기에 없다는 비읍이 하나 붙어서 이거하고 차별이 생기면서 그 아름답고 근사한 생명을 원료로 쓴 말의 의미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든 거죠.